이슈 인사이트. 이슈를 통찰력 있게 우리 김주영 기자가 짚어주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 보니까요. 전세대라니, 전세대란. 네. 자, 저도 남 얘기가 아닌데, 자, 요즘 미친 전세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집값은 잘 안 오르고, 그렇죠. 뭐 일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세값은 계속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할 텐데, 자, 현재 우리 전세 시장 얼마나 좀 심각한가요? 네, 요즘에 전세값이 미쳤다, 이런 미친 전세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요. 사실 전세값 상승세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지속돼 왔는데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는 거 보면 그 심각성이 더 짙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7월 지나서 8월 아닙니까? 네. 이제 전세 시장에는 성수기, 비수기라는 말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오늘도 비 소식이 있다고 하죠. 네, 비 맞았다고 네, 들었는데요. 비 맞고 들어왔습니다. 네. 여름철에는 비도 오고 휴가도 가고 좀 네. 이사를 미루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7, 8월에는 전세 시장이 이제까지는 비교적 조용했어요. 네. 그런데 지난달부터 미친 전세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 전세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사례를 보시면 좀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강남권에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형 아파트 전세 얼마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84제곱미터면은 우리가 평으로 치면은 한 25평 정도 되나요? 33평, 34평 정도 되죠. 그렇게 많이 돼요? 3.3으로 나누면은 20, 전용면적이니까. 네. 그렇군요. 예. 제가 또 저렇게 넓은 아파트 잘 안 가봐서 저거. 네. 한 평당, 제곱미터당 한 500만 원? 네. 그렇게 해서 원래는 한 6억 원대 정도 했었는데 몇 년 전까지 지금 네. 그것도 많이 낮아진 거고요. 지금 반포에서 레미안을 살려면 전세 9억 5천에서 10억 원을 줘야 합니다. 아니, 매매도 아니고? 예, 전세가 이 정도고 대치동에 있는 대치 아이파크도 7억 5천만 원에서 8억 원 정도의 전세 거래가 되는데요. 네, 문제는 매매값도 궁금하죠. 네. 네, 전세 매매값. 반포 레미안 매매 가격이 11억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10억, 매매 11억 원이면 사실상 1억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매매는 하지 않고 전세로만 자꾸 몰리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심각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저 반포 레미안 입주 사시는 분도 그렇겠네요. 뭐 집을 가지고 있거나 전세잖아. 너나 나나 뭐 똑같다. 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산 사람은 11억이고 뭐 네. 전세는 10억이면 네. 뭐 주인인장이나 나나 뭐. 네, 마음만 먹으면 바로 그러니까. 옆 동네에 살 수도 있거든요. 뭐 기분 나쁘면 확 사버리고 막 그죠? 네. 예. 비싸게 비싸네요. 예. 그래서 그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이라고 하죠. 네. 전세가율이 70%에서 80%를 넘는 곳이 치솟고 있는데요.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은 55% 정도 돼요. 네. 또 이것은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 것이라는 근데 게 아까 저 걱정인 레미안은 뭐 거의 네. 10억에 9억이면은 거의 90% 아니에요? 그렇죠. 강남권의 이쪽 중심으로는 거의 80%에서 90%대고 서울의 전체 평균 주택의 전세가율이 그러니까. 55%입니다. 강남을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강남이 참 문제예요. 예. 학원 열풍 강남이 문제고 예. 집값, 전세값 다 강남이 문제야. 강남이. 근데 또 너무 부러워할 만한 것도 아닌 게요. 네. 부럽지 않아요. 저는 진짜. 네. 저는 진짜 안 부러워요. 네. 전세 조금도. 10억 원에 들어갔다가 네. 위험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왜요? 전세인데? 매매가가 11억 원이고 전세가가 10억 원이면 집주인 입장에서 나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최근 들어 깡통 전세라고 해가지고 그 전세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렇다 보니 전세 보증금을 떼어서 고통받는 서민들이 또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경매 넘어가면 뭐 1순위로 뭐 대안권을 준다고는 하지만 100% 보장되는 건 아니라서 깡통 전세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김 기자, 아까 그 전세 10억, 매매 11억인데 네. 반포 레미안 퍼스트지, 네. 퍼스트지, 네, 자, 네. 참 이름도 참 기가 막힌 레미안 퍼스트. 이 삼성이죠, 삼성물산이 그 레미안. 그렇죠. 네. 아우 진짜 삼성, 강남, 네. 정말 진짜 그 이런 얘기 나오면 열받아요. 진짜 네. 부럽지는 않아요. 근데 네. 이게 11억 원에 팔리긴 팔려요?
그것도 항상 팔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거래된 그 가격이 얼마인지가 11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지난주에 제가 그 반포 쪽 부동산에 돌고 왔는데 레미안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현대건설의 그 힐스테이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의 경우에도 8억 5천만 원에서 9억 원 정도의 전세가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거래 호가죠. 매매가 11억 원도. 네. 이거 참. 자, 그 다음에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난하다 했는데, 예. 아까 김 기자가 평균적으로 보면 60%가 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자, 지역별 좀 전세가율, 얼마나 좀 많이 좀 뛰는 건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지역별로 얼마나 전세가 올랐는지 일단 지난달 7월 서울의 주택시장 전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매매가는 0.24% 내렸는데요. 전세 가격은 0.52% 상승했습니다. 이 0.52% 상승폭은 지난 2011년 10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올랐죠. 0.64% 올랐고요. 이어서 연립 단독주택의 상승폭도 각각 0.44%, 0.23%를 기록했네요. 자료, KB 알리지. 네, 국민은행의 부동산 서비스 알리지가 있습니다. 알리지. 예. 제가 오늘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죠. 네, 많이 오르고 있는데, 자, 아파트가 역시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자, 우리 작가님, 뭐라고, 저희 집이 양천구인데 그쪽도 지난달에 비해 전세가 많이 올랐나요? 이렇게 질문을 뽑아주셨어요. 네. 제가 양천구 사시는데 어떻게 아시죠? 우리 작가님. 자, 많이 올랐나요?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도. 네. 그쪽은 이전에 상승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지난달에는 크진 않았어요. 제 사는 동네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대본은 제가 썼는데요. 네. 네. 없네요. 7월에 전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인데 한 달 동안 상승폭이 0.9%에 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림 보시면 알 수 있듯 강서구와 서대문구가 각각 0.83%, 0.77%로 많이 올랐고요. 이어서 성북구와 동대문구, 중랑구가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또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는 강남구의 주택 전세도 7월에 0.63%나 올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이 기사 봤어요. 오늘 그 신문 보니까 수도권 상승률이 높더라. 이런 얘기 있거든요. 서울 말고. 네, 수도권에서 화성이 많이 올랐어요. 화성. 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008년과 비교한 수치인데요. 경기도 화성 아파트 전세값이 2008년보다 무려 65.3%나 올랐다고 해요. 네. 이거 왜 그러냐면은 2007년하고 2008년에 대규모 물량이 입주하면서 바닥을 쳤던 동탄 1신도시 전세값이 반등을 하는 추세고요, 요즘에. 또 삼성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공장. 예. 네. 저는 또 수도권에서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내려갔나 싶어가지고 또 봤더니 또 그것도 아니군요. 자,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까 올 가을이 또 한참 또 이사철 아니에요. 네. 이때 또 전세 대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1억 차이 나는데 그냥 확 사버려. 아유 진짜 열받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전세 대란 실제로 현실화될 것 같습니까? 어때요, 김 기자? 그 시장에서는 현재 상황만 봤을 때 이미 전세 대란 왔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단지 8월에 전세 위기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지 가을을 앞두고 전세 대란 현상이 좀 더 짙어질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위기설 왜 나오는 걸까요? 9월 이사철 오기 전에 본격적으로 집 구하기에 대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지금 전세에 살고 있는 분들 말씀하신 대로 이참에 매매로 돌아서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눌러앉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서둘러 재계약을 하다 보니 시장에 유통 매물은 없고 그렇다 보니 전세 가격은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이번 달에 좀 더 반복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세 공급이 많이 딸리죠, 요새. 어때요? 네, 요즘 전세 물량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없어요. 강남권 가보면 아까 얘기 나왔던 뭐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이런 것도 한 달에 물량이 한 4건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럼 나오자마자 바로 계약되는 거예요? 예, 나오자마자 거의 1시간이면 계약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물량들이 다 순수하게 깨끗한 매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융자를 끼고 있는 곳이 많아서
아예 거래가 안 되는 매물들만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아, 네. 문제 있는 아파트만 전세로 예. 나온다. 네. 오호. 네. 참 매매로 돌아서면 좋을 텐데 네.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시피 이제는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 자체가 꺾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매매보다는 전세로만 자꾸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국의 주택 전세값을 모두 합한 시가총액이 1,300조다. 주택 매매값 시가총액 2,200조 원의 절반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전세값이 주택 시가총액의 절반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전세 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 네. 뾰족한 게 있을까요? 정부는 현재의 전세값 강세가 국지적 현실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어떤 현실이요? 네, 국지적 현상이다. 국지적? 네, 국지적. 네. 저도 국제적인 줄 알았어요. 네. 전세값이 국제적인가? 예, 국지적이다. 네. 예. 그 국토교통부는 전세값이 오르면 오히려 매매 수요로 전환이 돼서 주택시장이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약간 용인하는 거군요, 이렇게. 예, 그래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정부가 현실을 너무나 모른다. 정부의 시각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정부도 서민들의 전세값 고공행진, 이에 따른 전세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거에는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정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가 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의 최대 한도를 지금이 1억 5천만 원인데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방안이 연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방안이 연내 나올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금융위, 교통부, 국토교통부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인데, 자, 목돈 안 드는 전세. 근데 이런 말 참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조금 뭐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어때요? 네, 목돈 안 되는 전세 제도라는 게 말 그대로 한 번에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전세에 살 수 있게 정부가 도와준다는 건데요.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전세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상환 청구권을 지금은 집주인이 갖고 있는데 이걸 은행에 넘겨주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오면 세입자가 그 돈을 보증금으로 활용하고 대신 이자도 세입자가 내는 방식입니다. 네. 바로 이 제도를 놓고 지금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금융권에서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고 이제 이번 달 말에 출시가 된다고 해요. 네.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한정적인데요. 이용 대상은 수도권의 경우에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을 밑돌아야 하고요. 하하.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 빌릴 수 있는 금액도 5천만 원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또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미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집주인이 전세값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에 재계약할 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금리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금리를 놓고 금융권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 대체로 4% 초반에서 중반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여요. 사실상 주택담보대출하고는 큰 차이가 없고요. 단지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지금 7에서 8%인데 이보다 한 3-4% 정도, 3-4%포인트 정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게요. 이 점은 강조할 만한 것 같은데요. 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집주인들이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절차가 되게 좀 번거롭고요. 굳이 그렇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쉽게 전세로 임대를 준다든지 아니면 월세로 임대를 주게 되면 수익률이 조금 더 향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집주인들이 이런 이제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한테 넘겨주는 거고 은행은 우선 변제권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2% 정도 더 낮게 임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좋은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저 임채우 팀장님은 전국에 있는 싼 부동산들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딱 인상을 보니까. 왜 그 어떤 말씀이신지요? 눈매가 네. 날카로우면서도 왠지 좀 네. 투박하게 생기셨잖아요. 저런 네. 분들이 고수예요, 고수. 네. 재개발 전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재개발. 네. 어허.
네, 뉴타운 이쪽에 대해서 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뉴타운 쪽에. 네. 자, 뉴타운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임채호 팀장한테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세 대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집주인들이 이런저런 제도들을 많이 좀 선호하나요? 좀 반응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뜨뜻미지근하다 그러던데. 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또 전문가 임채호 팀장께서 말씀 주셨듯이 집주인이 굳이 대출 부담을 안고 그리고 소위 등기를 더럽힌다고 하잖아요. 그 등기를 지저분하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나설 요인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부도 물론 혜택을 줍니다. 전세 보증금 대출분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 그리고 소득공제 여기에 재산세 감면 혜택까지 준다고 하는데 집주인들은 큰 매력이 없다는 분위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세 살겠다는 사람은 지금 넘치거든요. 넘치는데, 네, 그렇습니다. 참 우리 김주영 기자, 저 예상외로 제가 지금 다운돼 버리네요. 이렇게 왜 전세값이 네. 오른다는데 제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아질까요? 네. 자, 좀 계속 앞으로 뭐 전세값은 계속 오를 네. 거다 이렇게 좀 네. 보나요? 어떻습니까 좀? 네, 전문가들은 8월 이후에는 전세가 강세가 더 짙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네, 또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집주인들이 왜 전세 대란을 부추기느냐, 전세 아니고 월세를 많이 주거든요.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전세금을 가지고 와도 마땅한 투자처가 맞아요. 없어요. 은행에서 2%대 저금리 받는 것보다 월세를 줘서 더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 강세는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 소심해가지고 따져봤거든요. 네. 퍼스티지 네. 그거 11억짜리 네, 제곱미터당 전세값이 1,309만 원. 1,309만 원.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요만한 게 하나에 네. 내 것도 아니고 거기에 1,309만 원 주고 들어가 사는 건데. 수도권에서는 집 두 채를 살 수 있겠네요. 그런가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진짜 네. 충분히. 김 기자, 제가 이 전세 대란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빨리 좀 이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빠지는 게 지금 문제라서 이 전세 대란 이후로 마지못해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내심 바라는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전세값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더더욱더 좀 치밀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